이분이 알아보시던 중에 수익률이 한 14% 정도까지 나오는 그런 P2P 투자도 있다고 들었다. 맞냐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그런 게 진짜 있습니까? 사실 이거 창업하지 않으셨으면 프랜차이즈 대출 올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미 하셨으니까 영업맨이네. 그렇죠. 수익률이 높은 거 몇 개만 말씀을 드릴게요. 네. 뭐 부동산 PF 건축자금 대출 같은 경우, 뭐 MPL, 동산 P2P, 직장인 소액 대출, 뭐 기타 여러 P2P 상품은 사실 되게 수익률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상품군을 추천해드리고 싶지만 아시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네. 굉장히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상품을 또 추천을 해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 수익률 한 8%에서 10% 정도 원한다 하셨습니다. 추천할 만한 상품이 있을까요? 그럼요. 저 P2P계에 떠오르는 신흥 강자, 신흥 가수 바로 베로베로 SLB입니다. SLB 또 나왔죠? 네, SLB가 또 등장했습니다. 그만큼 현재 P2P 업계에서 가장 핫한 상품이 바로 SLB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도 도대체 SLB 뭐냐 싶은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방송 오늘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정리부터 하고 넘어갈까요? SLB 뭔가요, 대리님? SLB는요, 한계차주 주택 매입 사업입니다. 정부나 은행이 하우스포의 집을 시가보다 조금 싼 값에 사주되 이제 집을 판 사람에게는 그 집을 일정 기간 동안 임차해서 살 수 있는 권리 하나랑 되살 수 있는 우선 매입권 권리를 보장해주는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연자분께 SLB 상품을 추천해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네, 사연자님이 안정적인 상품을 원한다고 하셨잖아요. 이 SLB는 한 P2P 업체가 우량 신용 등급자, 즉 1등급에서 4등급 정도 되는 그런 우량 신용 등급자를 우선 심의 대상으로 한다고 해요. 그래서 연체 가능성이 낮은 거죠. 이 우량 차주에게서 장기간 동안 안정적인 임차 수익권이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을 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나중에 5년 후에 주택을 매각할 때 감정가가 하락할 경우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왜? 주택을 매입할 때 시세 대비 20%에서 60% 할인된 그런 LTV 구간의 가격을 통해서 구매하기 때문에 나중에 손해를 볼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나중에 이렇게 팔 때 시세 차익이 발생을 하면 투자자님은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는 거죠. 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셨기 때문에 SLB를 추천해 주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원리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바로 세를 내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투자자가 보기에는 이제 이 임차인이 내는 월세. 월세. 감사합니다. 월세로 저희는 투자 수익을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한계차주가 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SLB 펀딩 상품의 대출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만약에 이 집을 팔았다고 한들 이사를 갈 땐 이사 비용이 들 것이고, 그리고 SLB는 기존 월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데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리고 SLB의 그 펀딩 상품 조건 중에 다주택 소유자, 그러니까 현 거주 충족 조건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집에 살고 있어야 되고, 그러므로 이제 공실 위험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거를 안전하다고 말씀을 해드릴 수 있고요. 그 임차인은 이제 매달 월세를 내기 때문에 수익이 확실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이제 그러면 SLB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부탁드릴게요, 대리님. 네, 질문에 답변 드릴게요. SLB 투자 상품 구조에 대해서 찾아온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투자예요. 투자자 여러분들에게서 저희가 상품을 런칭을 하면 그 투자 상품을 보고 투자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겠죠? 그럼 저희는 그 투자금을 가지고 신탁사에게 대금을 지급을 합니다. 왜 대금을 지급을 하냐? 그 투자금을 가지고 저희가 SLB 주택 상품을 사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신탁사가 대금을 지급받아서 주택, 상계, 그리고 채권 어떻게 되냐? 금융사에게 대금을 지급을 해요. 왜 금융사에게 대금을 지급하냐? 차주가 그 해당 주택을 갖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그 주택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대금을 지급하고 그거에 대한 채권을 매각합니다. 채권이 매각된과 동시에 차주는 가지고 있던 채무가
청산되면서 주택을 매각, 5번과 4번을 동시에 상계 처리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차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신탁사가 차주한테서. 여기서 차액은 무슨 차액이냐? 자, 차주가 과거의 시점에 이만큼이 되는 주택을 매입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팔 때 이만큼에 판 거예요. 그러면 이 사이에 차익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차익에 대해서 신탁사가 차주에게 그거를 다시 환급을 해줘요. 그러면 차익을 지급하면 7번째로 신탁사는 매매주택을 임대할 수 있게끔 그 주택을 건네줘요. 그러면 차주는 주거가 안정이 되겠죠? 그 동시에 보증금과 월세를 차주가 신탁사에게 납부를 하게 되는데 아까 지급했던 이 차액은 보증금이 돼요. 그래서 월세를 납부하게 됐을 때 만약에 차주가 월세가 밀린다 하게 되면 여기서 안전장치가 들어가는 거예요. 월세가 밀리면 저희는 그 보증금에서 월세를 깔게 되겠죠? 그럼 투자자들이 그 받는 수익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번째로 월세를 납부하게 되면 임대 수익금이 누구한테 갈까요? 저희한테 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5년이 지났을 때는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 주택을 매각을 합니다. 너네 이제 거기서 5년 동안 살았고 거기서 이제 용 능력이 되면 다시 그거 사서 잘 사세요 하는 입장에서 주택을 매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차주는 주택을 매각할 때 생기는 또다시 차익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이 시세 차익이 결국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수익금이겠죠? 네, 그러면 이 순간만을 기다리셨을 거예요. 아마 사연자 분께서도 구체적으로 5천만 원을 투자했을 때 도대체 어느 정도 수익금을 가져가 볼 수 있을지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LB 예상 상환 스케줄 한번 살펴볼게요. 만약에 모집하고자 하는 그 SLB 해당 펀드가 4억 원짜리다. 그리고 투자금은 5천만 원이고 예상 수익률은 8%의 기간은 12개월이다 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해당 상품은 만기 일시 상환이고요. 자, 5천만 원을 수입을 했어요. 5천만 원을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12개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세전 이자 수익을 보면 총 400만 원 가량의 이자 수익이 발생합니다.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세후 이자 수익을 봤을 때는 290만 원 가량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기 일시 상환으로 원금은 만기 때 상환이 됩니다. 그래서 총 12개월 후에 발생하는 이자 총 최종 지급금은 5,290만 원 정도 투자자님께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년 투자했을 때 바로 들어가 볼게요. 5년 투자했을 때는 5천만 원을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넣었다가 뺐다가 하셔도 되고 그대로 투자 원금을 유치하고 계셔도 돼요. 그렇게 했을 때 매년 똑같이 발생하겠죠. 왜냐하면 예상 수익률은 8%니까. 하지만 각 SLB 상품마다 그때그때마다 상황은 다르니 이거는 자세한 정보는 전문가에게 문의를 전화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상 상환 스케줄을 보면 매년 290만 원 정도의 이자 수익이 발생해서 약 1,450만 원 정도 수익을 얻으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말했죠. 원금은 한 번만 넣고 계속 보관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됐을 때 원금과 이자 수익 그리고 세후 이자 수익을 더했을 때는 총 6,450만 원 가량의 수익을 얻으실 수 있겠죠? 네, SLB의 구조와 또 상환 스케줄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5년간 5천만 원을 투자했을 때 약 1,5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 수익금을 보고 나서는 더 SLB에 관심이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SLB 투자에 관련된 조언 한마디씩 들어볼까요? 꿀팁 한마디씩 정리 부탁드릴게요. 먼저 대리님부터. 네, 저는 리스크 헤지를 확인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차인이 월세를 매달 내게 되면 그거는 베스트. 네. 하지만 만약에 상황이 늘 존재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차액에서 월세를 계속 차감해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각각 상황에 대해서 리스크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리스크 방안을 어떻게 해지해 가냐 하는 그런 방안들을 뭐가 구성이 되어 있는지 P2P 업체를 통해서 꼭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배대리님의 꿀팁은 뭘까요? 저는 한계차주의 정보를 꼼꼼하게 파악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계차주의 신용을 보고 투자를 하는 그런 상품이니까
그래서 투자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꼭 한계차주의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SLB 투자하실 때는 한계차주에 대한 정보, 특히 한계차주의 신용에 대한 정보가 중요한데요. P2P 업체 통해서 이 부분 반드시 요청하실 수 있고 또 알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SLB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도 꼭 함께 체크를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